우리 교재 상으로는 시제 부분인데 오늘 3회차 자료 보면은 시제라고 해서 여기 밑에 교재 페이지에 32페이지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요거 띄워둔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짧게 노트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은 책을 펴지 말고 노트를 펴서 같이 수업 들으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 일단 처음으로 배우는 게 동사 시제인데 동사라는 거는 주어가 하는 행동을 말할 거야. 그지? 시제라는 거는 그 행동을 어떤 시점에 하는가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을 말하는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 미래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두 개의 시제를 걸치면은 현재 완료,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걸쳐버리면은 과거 완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는 5개 시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막 10몇 개씩 되기는 한데 일단 요게 안에서만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현재 시제부터 얘가 어떨 때 쓸까를 정리를 해볼 건데 현재 시제가 쓰이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현재 시제가 많이 쓰이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실을 말할 때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일반적인 사실. 이렇게 얘를 두고 있지. 일반적인 사실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과학이나 수학 같은 거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뭔가 이제 이론을 창조해내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속담, 격언 요런 것들도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실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어떤 시제와 같이 쓰던지 간에 무조건 현재 시제로 표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냥 현재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이름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학교 소속이고 우리 집이 어디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요런 것들은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자 어느 정도 지속되는 상태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의 상태라고 하면서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현재의 상태라고 하면은 간략하게 직업이나 뭐 나이, 가족관계 등 에 해당이 된다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요일에 같이 문법 수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번 주부터 계속 반복이 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화요일에 문법 수업을 듣는다라는 이 상황은 현재 시제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거야. 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고 이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현재 시제부터 정리를 하는 이유는 되게 기본인데 모의고사의 보기로 이 현재 시제 자리가 맞는지 틀린지가 생각보다 자주 출제가 돼. 그러면은 이 자리가 일반적인 사실이나 현재의 상태를 말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반복되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냐면은 every 뒤에 시간 표현이 올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화요일마다 이러면은 every Tuesd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고, 매년 every year 매일 every da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특정 요일에만 한다 라고 하면은 on 뒤에다가 요일을 쓰고 요일 뒤에다가 s를 붙일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전에 화요일마다 라는 표현을 every Tuesday 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쓴 거는 예시 표현이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화요일마다를 every Tuesday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얘가 on 뒤에 Tuesdays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든 언제마다 반복이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굳이 어법이 아니라 독해에서도 이 표현을 활용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표현이 지금 말하는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always 항상 어떤 행동을 한다, usually 보통 어떤 행동을 한다, 요런 표현들이 전부 다 굳이 얼마나 자주라고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동들이다 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현재 시를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과거 시제를 보면은 과거 시제는 어렵지 않을 거야. 진짜 딱 그 과거에 일어났던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간 표현 뒤에 어고가 온다라든지 아니면은 last 뒤에 시간 표현이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작년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on year ago 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last year 이라고도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를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yesterday 어제 아니면은 in 뒤에 과거 연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부터 그 이전에 해당하는 모든 연도들은 in이랑 썼을 때 전부 다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 표현, since와 for, 요거 두 가지를 알아보고 이 자리에는 현재 완료 시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때의 since는 언제 이후로, 그 다음에 for는 동안 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for이랑 since가 현재 완료랑 같이 문장을 만든다라는 거를 어법적으로도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하면서는 두 가지 해석의 차이를 알아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 이유라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문을 한번 써볼게. 영어를 공부해 왔는데 이거를 for이랑 써서 내가 뭐 10 years 요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이 for이 들어갔다라는 게 have studied로 공부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근거가 되면서 내가 10년 동안,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똑같은 의미를 만약에 since를 가지고 표현한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10 years 뒤에 ago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10년 전 이후로, 그러니까 현재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2024년이니까 2014년 이후로 라는 말을 10년 전 이후로 라고 표현을 해줬어.
그래서 for이 같은 경우에는 완료 시제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얘가 내가 공부를 해온 기간을 말한다 라고 하면은 since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시작했던 때라고 생각하면 돼. 언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얼마나 이어져 왔는가를 말하면서 의미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문장의 동사 시제는 현재 완료로 쓰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법 문제에서 요러한 표현들, 특히 요거를 통해서 복에 있는 시제를 골라낼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은 요거 첫 번째 예문을 가지고 볼 거거든? 이 첫 번째 예문이 얘기하는 거는 시제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과거 완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과거 완료는 우리가 어법 문제에서 뭘 물어보기 위해 쓰이냐면은 요거 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건데, 봐봐. 지금 이 문장이 내가 생각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생각했는지를 목적어 자리에 너가 핀란드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나보고 너 필리핀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는 문장인데, 보통은 봐봐. 여기 지금 표시했듯이 두 개의 동사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거나 해석을 할 때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냐면, 얘가 과거 시제잖아? 그러면은 뒤에 주어 동사가 몇 번이더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시제를 일치시켜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규칙이다라는 걸 깔고 가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에 시제를 물어보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과거로 시작했으면은 뒤에 나오는 동사도 과거로 쭉 이어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이 thought가 있는 과거 시제 자리에 요런 표현이나 요런 표현이 오면은 우리가 시제를 바꿔줘야 되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이 좀 어렵나? 말이 어렵나? 예를 들어볼게. 요거 두 번째 예문으로 내가 들어볼게. 요거예요, 요거. 두 번째인 거.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믿었어. 믿은 내용이 뭔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는데, 대절의 주어가 아이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 그리고 이게 그들에게 돈을 아끼게 해주었다 라고 해서, 여기 believed가 과거 시제로 쓰였기 때문에 이어지는 문장의 동사 시제도 과거 시제로 일치시켜 준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문장을 작문할 때 혹은 영어 문장을 우리가 읽든 어법을 공부하든 모든 영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도 그렇고, 만약에 내가 요거 saved라고 적힌 요 자리에 이 말을 추가를 해볼게. 만약에 saved them money 뒤에 for last year 이런 말을 추가시켜서 이 자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봤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이거 없이 요거 없이 이 자리에 동사 시제가 과거 시제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으면은 앞에 나와 있는 동사 시제가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얘는 과거가 맞아.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근데 아까 배웠던 시제 표현들 중에 여기 for last year가 왔기 때문에 얘를 보고 이 자리에 과거 시제가 오면 안 된다. 완료 시제가 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가 들어갔을 때 이게 맞냐 틀렸냐 라고 물어보면은 잘못됐다라는 거를 찝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방금 전에 요런 표현들을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요게 이해가 됐으면은 요 문장을 한번 다시 볼게. 이 문장을 다시 보면은 내가 생각을 한 것도 과거에 한 거고 그가 너 핀란드 사람이냐라고 물어본 것도 과거에 한 거는 맞아. 둘 다 이전에 일어났던 일인 건 맞는데 내가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 질문을 생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가지 과거의 일 중에서는 어떤 남자가 너 필리핀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다라는 사실이 더 먼저 일어났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두 가지가 있어. 생각한 거, 물어본 거. 근데 내용상 물어본 게 더 먼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물어보기 위해서 쓰이는 게 과거 완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만약에 이 문장에서 이 자리에 보기를 줬어. 이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봐래. 얘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틀리진 않았는데 과거 완료는 만약에 내가 생각을 한 것보다 더 먼저 질문을 했다라는 게 말이 되면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had asked를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선생님, 저 most people 저주에 그 for last year보다 for year로 그러네. 미안. 땡큐. 그치. for a year로 하는 게 맞네. 땡큐. 그럼 요거는 이해됐어? 네. 요것도 이해돼, 얘들아? 이거 이해돼? 과거 완료를 물어보고 싶은 경우는 이거야. 만약에 이 과거 완료를 내가 문제로 낸다라고 했을 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너 생각한 것보다 물어본 게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를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 대신에 우리가 풀어야 할 모의고사 문제가 문장이 조금 길어지니까 해석이 조금 까다롭게 보일 수는 있지만 보통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모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얘가 먼저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대략적으로 유추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문제를 출제할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이 동사를 2개 이상으로 만들 때 시제 일치를 해라. 똑같이 시제를 만들어라.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제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떨 때? 다른 시제를 써야 하는 표현을 넣었을 때. 혹은 과거 완료를 써서 과거의 일이 2가지가 있을 때 얘가 먼저 일어났는가 나중에 일어났는가 2개 중에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다르게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를 쓰기도 한다라는 걸 정리해주면 돼.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교재 문제 몇 개 풀어볼까 하거든? 요 2개의 문장을 볼 건데 이 2개의 문장도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랑 사실상 거의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뭐가 같냐면 주어 동사가 2번씩 나오는데 앞뒤에 있는 동사 시제가 다르게 나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왜 얘랑 얘가 앞뒤에 있는 동사 시제를 다르게 표현하는가를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얘 먼저 보면은
여기에 있는 if 있지? 여기. 얘가 지금 만약이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 알겠어? 만약이라는 거. 그래서 만약 내가 요 fingerprint가 지문이란 뜻이야. 우리 손가락 지문. 그래서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반지를 보낸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경찰서에 반지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을까? 나중에 반지를 보낸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 문장을 봤을 때. 지금 얘가 가정법이란 말이야. 내가 지문을 위해서 경찰서에 반지를 보낸다면 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얘는 내가 지금 반지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보내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 지금일까 나중일까? 지금인데 어. 현재는 과거형사. 지금인데 과거? 내가 잘 못 들었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시제는 현재가 맞는데 가정법이니까. 가정법 시제 다른 거 알고 있는데 그 조금 헷갈렸구나. 얘기한 게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지금 현재 시제로 썼잖아? 현재 시제로 썼는데 얘는 사실상 아직 보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뒤로 봐야 돼. if절에 현재 시제를 쓰면은 얘는 미래를 말할 거고, 과거 시제를 쓰면은 이 자리는 현재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if만의 특징이 있거든?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굳이 내가 가정법의 규칙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만약 내가 경찰서에 반지를 보낸다면 이라는 걸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보낸다면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닐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보내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거야.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려고 하면은 조건이 걸려 있구나. 어떤 조건? 경찰서에 반지를 보내야 된다라는 조건. 그러면은 둘 다 사실상 얘는 will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얘도 그렇고 아직 전부 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일어날 일이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리에는 미래를 썼지만 이 자리에는 현재 시제를 쓴 이유가 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if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요 문장과 관련해서 뭘 정리를 할 거냐면은 요렇게 정리를 해볼게. 미래 시제를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하는 접속사. 요렇게 일단 제목을 쓴 다음에 방금 전에 봤었던 if 있고, 얘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지. 반대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서 if not과 같은 의미의 unless라는 것도 똑같이 특징을 가지고, 그 다음에 once라는 표현이 있어. 얘는 해석이 if랑 거의 똑같아. 일단 뭔가를 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접속사를 뭐라고 분류를 할 거냐면은 조건의 접속사라고 분류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접속사 뒤에 오는 문장의 내용은 조건을 건다라고 생각하면 돼. 경찰서에 지문을 보낸다라는 것처럼 일단 조건을 걸게끔 해주는 접속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when 이건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뭐 while도 있을 거고 until도 있을 거고 until은 언제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as soon as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 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as soon as를 본 적이 있을 건데 애들이 뜻을 좀 헷갈려 하더라고. as soon as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오, 됐다. as soon as가 무슨 뜻인지 기억나? 뭐 하자마자. 맞아. 얘가 뭔가를 하자마자 라는 뜻이야. 오, 잘했다. 어제 심화반 애들 이것 뜻 헷갈려 했거든. 얘네들은 뭘 말하는 접속사냐면은 뒤에 오는 문장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접속사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조건이나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뒤에 쓰는 문장으로 조건이나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쓰는 이러한 접속사들 너무 많은 걸 알 필요도 없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전혀 문제 없어. 너네 고3이 될 때까지. 대신에 이 접속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뒤에 어떤 문장을 쓸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현재 시제로 써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방금 전에 본 예문처럼 if 뒤에 있는 문장은 미래 시제도 현재 시제로 표현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문장 얘 밑에 요거 if 안 깔고 있잖아. 접속사 안 깔고 있으니까 얘는 다시 미래의 일을 미래 시제로 써주는 게 맞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면은 둘 다 미래의 일을 말하지만 시제가 다르게 쓰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면은 현재 시제는 어떻게 쓰나요? 그냥 현재 일도 현재 시제일 때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미래 시제일 때만 이 자리에 예외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번에는 밑에 있는 if를 볼 건데 요 밑에 있는 if는 있잖아. 만약이 아니야. 일단 요 if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자. wonder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 궁금해하다라는 뜻이지. 동사 뒤에 if가 왔어. 위치를 잘 보세요. 동사 뒤에 if가 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얘처럼 동사 뒤에 온 if가 만약으로 쓰인 게 아니라 얘는 무엇인지 아닌지 라는 해석을 가지는 또 다른 의미의 접속사인데 얘가 왜 동사 뒤에 쓰였냐? 목적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I wonder로 시작하는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은 나는 궁금한데 어떤 것을 궁금해 하냐면은 이 쌀이 this rice가 till tomorrow 내일까지 will keep 상태를 유지할지를 궁금해하고 있어 라고 해서 그러니까 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쌀의 상태가 왠지 내일이면 상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상할지 말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말하고 싶어서 썼는데 이렇게 if가 동사 뒤에서 쓰였을 때에는
뒤에 있는 문장이랑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 의미가 달라져.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뜻이 달라진 if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대로 얘가 미래 시를 썼다라고 해서 현재 시로 바꿀 이유가 없어. 얘는 만약이 아니야. 조건이 아니야. 더 이상 조건이 아니라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장 안에 tomorrow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완료 시제를 써서 문장을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if, 특히 if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건이냐 아니면 동사 뒤에서 의미가 달라졌냐에 따라서 will을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는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에서 되게 많이 물어봐요. 당연히 내신에서는 문장을 좀 더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겠지. 어쨌든 그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을 교재에서 풀어볼 건데 밑에 페이지 숫자 보일 것 같거든? (35페이지) (35페이지에) 일단 A번 아니다 A, B 한 번 해보자. A, B 한 번 해보자. 총 10문제인 거 알겠지? 이거 그냥 한 번 해볼게. 거의 다 푼 것 같긴 한데 일단 내가 한 2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같이 풀이를 해볼게. 답 쓸 때니까 바로 채점을 해보세요. 답 표시할게. B번에 틀린 거 내가 답만 쓸게요. B번 같은 경우에는 reaches es 붙였고, (4번은) 맞는 거예요. 요렇게까지. 이건 현재 완료, 이건 과거 완료. A번은 3번 문제를 먼저 보자. 일단 많이 공통적으로 틀린 것들 위주로 먼저 할게. 보면은 여기에 if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기는 해. 근데 이제 맞춘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if의 위치를 잘 확인을 한 것 같거든? 요 if가
뒤에 현재 시랑 미래 시 중에 뭘 써서 표현해야 되는가를 물어보고 있지만 얘 위치는 동사 can see 뒤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if부터 따라오는 문장이 목적어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한 것 같거든?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요 문장에 있는 내용이 현재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현재 시제, 미래 일을 하고 있으면은 미래 시를 쓰는 게 맞아. 이 문장은 뭐 때문에 미래 시를 써야 될까? 그냥 if가 목적어니까 미래 시를 쓰는 게 아니거든? 미래 시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 문장 안에 뭐 때문에 써야 될까? 잘했다. in the future 때문에 미래를 써야 되는 문장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5번이 애들이 어법이든 독해에서든 좀 되게 이해를 하는데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위치가 일단 요거 저 동사를 되게 중요 표시를 해주는데 일단 완료 시제를 써야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야. since가 혼자 쓰이든 ever과 같이 쓰이든 똑같이 이후로 라고 해석을 해줄 거거든. 그러면은 요 since라는 표현이 뒤에 어떤 때 어떤 일이 시작했었던 때를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단순히 작년 이후로 라고 써줄 수도 있지만 지금 5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과거에 영화를 보았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잡고 그때 이후로 해온 것들을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은 요 영화를 보았다의 역할은 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를 원해왔다 라는 것의 기준을 잡아주는 과거의 시점이기 때문에 since를 봤으니까 여기도 완료 여기도 완료가 아니라 since 뒤에 나와 있는 거 얘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준 거야. 기준을 잡아주고 근데 요 문장은 이때 이후로 해온 행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화를 보았던 이유로 나는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여행하는 것을 바래왔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since 문장이 얘를 완료 시제를 쓰게끔 해서 두 개가 다른 시제를 나타내게끔 표현을 해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since 뒤에 무조건 완료 시제가 아니다라는 거. since는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는 과거에 시작이 되는 기준을 말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2번을 볼게. B-2번은 있잖아. 일단 문장 두 개를 이 과정이 is repeated 반복이 된다. 어떤 공이 피크 정상에 도달한다 라는 두 가지 문장을 until이라는 접속사가 연결을 해주고 있어. 근데 until이 우리 아까 필기했을 때 얘가 미래 시제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접속사에 포함이 됐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개념을 알고 그냥 reach라고 했다면은 단수 주어는 현재 시제로 표현을 했을 때 s나 es가 붙여야 된다라는 거를 헷갈렸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그 단답형이나 문장을 주관식으로 내신할 때 이런 거 실수하면 너무 아깝잖아. 그치? 점수 깎이고 재수 없으면 엄청 막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그 방학 동안에 좀 주의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B-2번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은 공이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공을 정상으로 뭐 굴리든 뭘 하든 어떤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3번에 보면은 요거 해석할 수 있겠어? For decades
지난 10년 decade가 무슨 뜻이지? decade? 10년 얘 10년이잖아, 그지? 근데 이거 너네 독해할 때도 유의해야 돼. decade가 요렇게 s랑 같이 썼어. s랑. 10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for은 decades랑 같이 수십 년 동안이라고 해석을 해줄 거야. 이거 너네 독해에서도 해석 잘 해줘야 돼.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뭔가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완료 시제를 써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만약에 주어가 Koreans가 아니라 Korean 단수로 나왔으면은 have가 아니라 has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reach랑 reaches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have pp랑 has pp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B-4번을 볼 건데 일단 요 부분을 볼게. 이 부분 내용을 볼게. 태양이 move around the earth, 지구 주변을 돌아다닌다. 정확한 팩트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거잖아, 그치?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돈다라는 거는 팩트가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이다? 얘는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야 할 이유가 없는 문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동사가 과거 시제니까, 얘가 과거 시제로 주어 뒤에 동사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과거 시제를 써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 시제를 일치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진짜 사실이 아닐 때에는 현재 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태어가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할 거야. 요거까지만 보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자. 5번은 동사가 2개 있어. 깨달은 거랑 숨겼던 거랑. 근데 얘가 지금 정답이 헤드 PP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라 레이첼이 깨달았던 것 하나,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이 두려움을 숨겼던 것 2개 중에 두려움을 숨겼다라는 게 더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를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하겠대. 근데 요 문장 범위 안에서 완료 시제를 써야만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뭔지 알겠어? 완료 시제를 쓰게 만드는 표현. 그러니까 그냥 과거 시제를 써도 돼. 그냥 hide를 써도 되는데 꼭 과거 완료를 쓰게끔 문장 안에 어떤 표현을 넣었어. 어떤 표현인지 알겠어? 그치? 얘 때문인 거야. 얘 때문에. 과거 해도 되거든? 과거 해도 되는데 for so long이 얘가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과거 완료로 표현을 해서 두려움을 숨겨온 것이 먼저 일어났구나, 그거를 레이첼이 그 다음에 깨달았구나 라고 쓰게끔 만들어진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수업을 좀 길게 해가지고 내가 일단 1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뒤에 수동태 부분 좀 설명을 할게. 그 수동태 문장을 해석해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동사가 뭔가를 하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진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얘가 왜 수동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해석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보기로 주어져 있는 수동태가 올바른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야.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3, 4, 5형식 문장들이 각각 어떻게 수동태의 모습을 만들어내는지를 통해서 수동태가 가질 수 있는 구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일단 3형식부터 바로 할게. 3형식부터 먼저 하는 이유는 수동태를 만드는 1번 과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존재하는 3, 4, 5형식 문장에서 수동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얘를 주어로 이렇게 보내주고, 내가 어제 편지를 보냈다를 편지가라는 의미로 똑같이 해석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다르지만 똑같이 해석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냈다라는 동사를 보내졌다라는 수동태로 바꿔버린다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남아있는 표현들은 그대로 써주고, 여기서 말하는 남아있는 표현이라는 거는 동사와 목적어 뒤에 남아있던 거, 길든 짧든 나머지 수동태 뒤에 그냥 쭉 써주면 되고, 그리고 맨 앞에 있었던 주어는 by랑 같이 목적격으로 바꾸어 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보내졌는지, 그러면은 내가 어제 편지를 보냈다라는 문장과 편지가 어제 나에 의해서 보내졌다 라는 거는 똑같은 의미인데 주어가 달라짐으로써 보냈다와 보내졌다 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동태 기본형이기 때문에 수동태 보기가 만약에 요 자리가 보기로 오잖아? 이 자리가 보기로 오면은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얘한테 이렇게 끊어. 그리고 남아있는 단어들 중에 무언가를 보내졌다라고 해석을 할 만한 목적어, 즉 명사가 바로 뒤에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얘가 수동태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수동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사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 풀기 전에 얘기를 하겠지만 몇 가지 동사들을 제외하고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랑 같이 쓴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아버려. 수동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 빼고는 내가 몰랐던 단어라도 일단 전제를 깔아버려. 수동태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어차피 뭐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시험 때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요 레터로 시작하는 문장과 같은 구조에서 이 자리가 was sent인지 그냥 sent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목적어인 명사를 바로 뒤에 가졌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yesterday는 어제 명사 아니고 by me도 명사 아니니까 얘는 목적어가 없으니 수동태로 써버리자. 이거 틀리지 않았다 라고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걸 수동태 문제를 푸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사형식 문장으로 볼 거야. 삼형식이랑 사형식 문장이 중간에 간접 목적어를 뒀다라는 것 말고는 똑같이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내가 보냈는데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편지를 보냈다 라고 해서 중간에 유만 딱 들어가서 하나는 삼형식 하나는 사형식으로 구분이 됐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주어로 보낼 거냐면은 여기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보낼 거야. 얘를 주어로 보내서 만들어지는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 주어가 유니까 비동사를 월로 바꿔서 목적어가 주어로 옴으로써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레터 있지? 얘 뒤에 있는 거잖아. 그냥 그대로 내려서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레터를 were sent 뒤에 이렇게 써줄 거야. yesterday도 써줄 거고 주어에 있었던 나도 by me로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수동태를 썼는데 얘는 목적어가 없어. 이게 기본형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장은 목적어인 a letter가 들어가 있어. 여기까지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뭘 말하고 싶냐면 만약에 요렇게 수동태 보기가 들어와서 문제 안에 그러면 우리가 뒤에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수동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맞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냐면 주어가 사람이면서 사람 주어를 가지면서 또 수여 동사. 수여 동사라는 거는 주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볼 법한 게 뭐 give 동사나 send 동사나 아니면은 뭐 산다 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동태랑 연관해서 많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뭐 ask가 될 수도 있고 암튼 요런 동사들은 사람을 주어로 했을 때 수동태가 되었지만 뒤에 목적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 문장 다시 보자. 내가 이 문장을 문제로 받았어. 문장에서 were sent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래. 그래서 내가 were sent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야. 근데 목적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서 얘 틀렸음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은 얘가 사람을 주어로 하면서 보내주는 거, 보내주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수요 동사이면서 또 어떤 게 힌트가 될 수 있냐면 얘가 힌트가 될 수 있어. by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힌트들을 통해서 수동태가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틀린 보기가 아니다 라는 거를 잡아낼 수 있으면 되게 좋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마 수동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10문제가 딱 있다라고 하면은 걔 중에서 한 6문제 정도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접근을 해도 돼. 내가 모든 걸 이해하기가 버겁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끝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기는 하거든. 근데 나머지 4문제 중에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한 번씩 한 문제로 나오고 나중에 얘기할 오형식과 관련된 문제가 한 2-3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괜히 이제 좀 킬러 문항 같은 데서 걸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좋기는 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형식을 보자. 오형식을 보면은 오형식의 특징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오형식 문장을 보면은 얘가 expect란 동사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기대를 하는데 목적어인 너가 이 일을 완료할 거다. 이 일을 끝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 라는 오형식 문장이야. 마찬가지로 목적어인 너를 주어로 보낼 거야. 그러면은 동사를 수동태 아까 3, 4형식이랑 똑같아. 목적어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to 부정사도 내릴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주어에 있던 거를 by랑 같이 써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expect라는 이 동사 위치를 보기로 냈다. 얘 수동태인지 아닌지 맞춰봐 라고 왔는데 뒤에 to 부정사가 있는 거지. 이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라는 거야. 얘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요거 생각하면 돼. 요걸 생각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수동태 동사 제가 O 형식에서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지 보라는 거야. 아마 중학교 때부터 동명사랑 투부정사는 같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많이 배웠을 거거든? 그래서 방금 전에 예문에서 봤던 뭐 expect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sk 같은 의미로 request 이런 것들은 뭐 요구하다,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지.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 tell, 말하다. 그 다음에 encourage,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아니면은 또 많이 나오는 게 believe, consider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나오긴 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자주 보이는 것들만 일단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더 나올 수도 있어 충분히. 어쨌든 요런 동사들이 수동태로 보기가 나와 있는데 이 수동태 뒤에 나는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투부정사가 있는 거야. 왠지 얘가 목적어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목적격 보호로서 투부정사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로 생각을 바꾸어서 판단을 하면은 이 문장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를 내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동태 보기가 투부정사를 뒤에 가졌다? 그러면은 이 수동태 동사가 오형식일 때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라. 일단 많이 나오는 것들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내신이 됐든 뭐 언제가 됐든 무조건 이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동사들을 많이 보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단발성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그 동사들을 그때그때 꼭 암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개념은 고3까지 너네 수능 때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알아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알면은 너네 독해할 때도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알아둔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뭘 보고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은 두 개의 예문 중에서 요게 있는 보다라는 동사는 어떻게 쓰였냐면은 목적어 그가 cross the street 그 길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보다라는 동사가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가졌다라는 거는 얘가 지각 동사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문장도 어떤 동사가 쓰였는가를 먼저 보면은 made긴 하거든? make의 과거형. 근데 얘가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 왜? 내 시스터 뒤에 clean the room이라고 방 청소하는 거를 동사 원형으로 썼기 때문에 이때는 내 여동생이 방 청소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방 청소를 하게 했다. 사역 동사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얘들아 사역 동사 세 가지 뭐 있지? 그치 make, have, let 있잖아? 여기에서 수동태는 make만 얘기를 할 거야. 수동태를 사역동사랑 같이 얘기를 할 때 make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랑 얘는 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보기가 되었던지 간에 어떤 문장이 되었던지 간에 have, had have, had가 아니구나. 수동태니까 비동사 뒤에 had가 쓰였다거나 아니면 비동사 뒤에 let는 let 3단 변화가 똑같아서 be let로 쓰인 보기를 보잖아? 이거는 해석도 하지마. 무조건 틀렸어. 이거는 영어 문장에서 말이 안 돼. 그래서
사역동사는 세 가지 중에 일단 make만 수동태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각각이 똑같은 방식으로 수동태를 만들기 때문에 지각동사를 가지고 아니다. 사역동사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 둘 중에서는 비슷하긴 한데 그나마 사역동사가 조금 더 자주 나오니까 중간에 있는 목적어인 내 여동생이 주어로 간다라고 보고 메이드를 수동태로 만들어줘야겠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적어 뒤에 있던 것들은 그대로 내려주는 게 맞아. 원래는 그게 맞아. 다 똑같이 그대로 내렸는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처럼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가지는 아이들은 동사 뒤에 또 동사를 그냥 붙여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to 부정사로 바꾸어서 목적격 보어를 써 주어야 돼. 그래서 이 자리를 많이 물어봐. 특히나 사역동사는 make만 가능하기 때문에 be made 뒤에 만약에 보기로 be made 뒤에 cleaning이 옵니까? to clean이 옵니까? 라는 질문을 받잖아? 그냥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to 부정사 해버리세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것저것 아닌 경우를 설명하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수동태 be made 뒤에 동명사가 오는 경우는 아예 없어. 그냥 단순하게 사역동사를 to 부정사랑 같이 수동태로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be made 뒤에 둘 중 골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to 부정사를 고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너네가 이 문장을 독해지문에서 봤어. 그러면 이때 was made를 만들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어색해버릴 수가 있어. 내 여동생이 방 청소하게끔 만들어졌다? 어색하단 말이야. 방 청소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be made는 to 부정사랑 무조건 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지각동사로 쓸 때도 얘가 was seen 이라는 수동태 뒤에 cross the street를 to 부정사로 만들어서 to cross the street로 쓰는 거. 그래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사역동사의 출제 빈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지각동사로 살짝 방향을 틀어버리면 못 알아버리고 틀리는 애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사역동사랑 지각동사가 둘 다 투부정사로 수동태 뒤에 쓰인다라는 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나오더라도 내가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수동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가장 기본은 수동태 뒤에 명사가 와선 안 되지만 그냥 일반 명사나 투부정사가 올 수가 있는데 사형식에서 만들어진 수동태가 명사를 가지는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뭔가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by를 끼고 있을 때 이때는 괜찮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의 투부정사나 아니면 동사 원형을 가지는 이러한 것들은 수동태 뒤에 투부정사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다라는 이 크게 3, 4, 5형식의 경우의 수에 맞추어서 수동태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거 못 받았나? 교재를? 교재 못 받았어? 이해를 잡고? 진짜? 교재 해줘야겠네. 아직 안 끼운 거구나. 얘들아 그 교재 페이지 번호로 밑에 41페이지 있을 거거든? 41페이지에 위아래에 있는 A, B 전부 다 한번 풀어보자. 안 돼.
얘들아 다 풀었지? 다 표시해 줄 테니까 채점 바로 해보자. 밑에도 틀린 거는 답만 적을게. OX 따로 안 하고. 2번은 맞는 복이라 생각하면 돼요. 수동태는 좀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일단 A번을 좀 볼게. A-1번을 보면은 일단 요렇게 동사, 그러니까 일반 능동이 됐든 수동이 됐든 보기에 나왔잖아. 일단 끊어봐. 끊어보고 얘 뒤에 같이 목적으로 쓸 명사가 있는가 없는가만 판단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들이 value라는 동사랑 같이 문장을 만들 건데 목적어가 없이 쓰였기 때문에 수동으로 쓴다. 요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value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 무슨 뜻일 것 같아? 그치. 가치가 있다. 혹은 가치 있게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1번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 3, 4번이 똑같은 말을 하고 싶은 복이거든. 이 동사들 각각 좀 중요 표시해주고, 어디로 갈 거냐면은 우리 교재의 앞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로 39페이지 39페이지 보면은 함정 피하기라고 해서 수동태가 불가한 동사들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좀 볼 건데, 교재랑 같이 우리 아까 전에 3, 4, 5형식 수동태 만들 때 가장 먼저 했던 작업이 목적어 주어에 보내는 거잖아. 그지? 그 말인즉슨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자동사, 목적어랑 같이 쓰지 않는 동사들은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한 거야. 그러면은 각 동사들의 뜻을 한번 보면은 appear은 나타내다 라는 뜻이고, 너네 turn out 이란 동사 무슨 뜻인지 알아? 응? 들어본 건 같지? 얘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얘가 어떤 결과가 되다란 뜻이야. 이거 꼭 알아야 돼. 너네 독해할 때 생각을 해도 꼭 알아야 돼요. consist of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치. 구성되다란 뜻이지. 얘도 되게 중요해. 되다, 구성되다.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동사들 중에서 happen, take place, occur, arise
내게 동의어 무조건 알아야 돼.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인데 얘네들이 이제 내신에서 본문에는 happen 썼는데 어휘를 arise로 바꾸는 식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동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네 가지가 동의어다라는 거 네 개 다 알아야 돼. 얘는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 다음에 rise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 라고 해서 너네 rise랑 그 다음에 raise의 차이 구분해야 되는 거 알지? rise는 오르다 라는 뜻의 자동사,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자동사고, 그 다음에 raise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가하다, 올라가다, 타동사, 그러니까 무엇을 증가시키고 무엇이 이제 오르게끔 하는지를 말하는 타동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차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rise는 자동차니까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result, 결과가 되다도 마찬가지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자동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result랑 관련해서 이게 수동 능동이랑 관련이 없기는 한데 꼭 알아야 하는 구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요거는 그냥 교재 근처 빈칸에 정리해주던가 하면 될 것 같은데, result라는 동사가 두 가지 전치사를 많이 가져. in이랑 from. 그리고 in이랑 from은 뒤에 각각 전치사의 목적어랑 쓰겠지. 동사 뒤에 있는 명사도 목적어지만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 주어에 있는 명사를 A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를 B라고 해볼게. 근데 어떤 전치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걸 구분 못하면은 독해를 할 때 실수를 하기가 쉬워. 아니면은 내신 보기를 실수해버리거나. 일단 in이 왔을 때는 A가 B의 결과로 되다. 그러니까 A라는 원인이 B라는 결과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A가 원인이 되고 B가 결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from이 왔을 때는 B로부터 A라는 결과가 되다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때는 B가 원인이 되고 A가 결과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예문을 써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This disaster 이라고 보면 돼. 재앙은 나 원인 알아. 해석을 하면은 어떤 재앙이 왔어. 재난이 왔거든? 근데 이 재난이 왜 왔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동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재난이 왔다 라고 해석을 하는 문장이 되는데, 만약에 이 문장에 있는 from을 in으로 바꾸잖아?
그러면은 어떤 재난이 왔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결과가 된다라고 해서 어떤 거를 원인과 결과로 잡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독해를 할 때도 꼭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신 보기에서도 이걸로 장난을 치기가 되게 좋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것보다 우리 시험에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정리한 자동사들 물론 더 있어. 더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 기본적인 자동사의 종류들이 되어가지고 얘네들은 수동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A번에 있는 2, 3, 4번에 보면은 그냥 이 동사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얘네들이 자동사라는 이유인 것만으로도 이런 수동태 보기들은 아예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볼 건데 5번 문제는 여기 룩드에서 한번 끊어볼래?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정리하기 전에 어떤 동사를 먼저 정리할 거냐면은 룩이라는 아이는 얘가 혼자서는 자동사야. 그래서 무언가를 보다, 뭔가 그냥 보다란 뜻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룩드가 월이라는 단어랑 같이 연결이 돼서 얘를 고르든 자동사인데 같이 합쳐서 수동태를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얘 때문이라고 생각해. 얘 때문에. 그래서 look이라는 동사는 혼자서는 수동태로 만들지 못하지만 얘가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이 전치사 뒤에 어떤 목적어를 썼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번 문제를 그냥 수동태가 되기 전으로 한번 살려볼게. 살려보면은 원래는 미안 여기 at까지 써서 원래는 이 문장이었어. 우리가 보았어. 무엇을? 200개가 넘는 생명의 종들을. 그러니까 뭐 어디 정글을 갔든 동물원을 갔든 200가지 이상이 넘는 동식물들을 보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룩이 얘가 없었으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야. 말이 안 되지만 얘가 at이라는 전치사의 도움을 받으면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 동사들은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인 얘네를 주어로 보냄으로써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노트에 정리했던 수동태들은 동사 뒤에 쓰였던 목적어들을 주어로 보냈기 때문에 걔네들은 5번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전치사 뒤에 있는 목적어를 주어로 보냈을 때 쓰인 수동태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수동태만 덩그러니 남겨놓는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여기로 보내잖아? 그러면은 looked at 요거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가 같이 목적어를 보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looked at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만들 때도 얘만 비동사랑 붙이는 게 아니라 얘도 비동사 뒤에 붙여가지고 수동태를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로 끝나는 수동태가 있다라고 하면 돼. 지금 얘도 보면은 at이라는 전치사로 끝나는 수동태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동사를 수동태로 했는지, 만약에 이 동사가 자동사이거나 아니면은 반드시 전치사랑 같이 의미를 만들어야 되는 동사이다라고 하면은 전치사로 끝나는 수동태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어려운가? 어디로 가보냐면은 요거 보자. 40페이지거든? 40페이지인데 구동사 혹은 동사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이라는 거를 아주 어릴 때 영어 배울 때 많이 이제 기본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사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bring은 이게 이렇게 혼자 있으면 얘가 가지고 오다라는 뜻이야. 업이 붙으면은 양육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bring을 양육하다라고 해석을 하려면은 bring 업이라고 써서 이 두 단어를 양육하다라는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줘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표에 있는 동사들이 전부 다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look도 그렇고 left도 그렇고 얘네들이 돌보다 비웃다. 그러니까 요 사전에 나와 있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뜻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은 무조건 요렇게 뒤에 전치사나 부사를 붙여가지고 2개 이상의 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사구 혹은 구동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look at도 똑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look은 혼자서는 목적어를 못 가지지만 at을 붙이면은 목적어를 보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 at 대신에 up to를 쓰면은 어떤 사람을 위로 보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를 존경한다 라는 새로운 의미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동사의 의미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단어를 2개, 3개 붙여서.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 수동태를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 수동태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요거 10번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보자. 얘를 보면은 얘가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써볼게. 지금 나는 이 문장의 동사의 의미를 다루다라는 의미로 꼭 쓰고 싶은 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꼭 다루다로 쓰기 위해서 deal with를 같이 썼고, 무엇을 다루는지를 with 뒤에 this situation 이라는 말로 썼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쓴 문장이 우리가 이 상황을 다룰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지. 다루다를 deal with로 써야 되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서 주어를 this situation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똑같은 의미인데. 근데 얘가 동사 deal의 목적어는 안 되지만 with의 목적어는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어니까 얘도 앞으로 보내주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situation은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의 목적어였던 I입니다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수동태를 쓸 때 deal with는 무조건 with랑 같이 써서 다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다루어질 것이다 라고 with라는 전치사를 아무런 목적 없이 요거 뒤에 with 뒤에 목적어 없이 얘만 딱 남김으로써 얘가 with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수동태네? 그러면은 얘는 여기 있다가 앞으로 빠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동태가 전치사랑 같이 붙어있다라고 하면은 주어가 전치사 뒤에 있던 애인데 뒤에 있는 애를 앞으로 보낸 경우, 그래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뭔가 어떤 대상을, 목적어를 보려면은 look at이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at 뒤에 I를 주어로 보내고 at으로 끝나는 수동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는 나중에 너네 내신에서 반영하기 되게 좋거든. 이런 거 애를 반영을 해서 문제를 쓸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어법상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냈을 때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할 줄 알아야 돼. 많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B-1번도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수동사 설명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동사가 왔다라고 하면은 수동태가 보기가 될 수도, 정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끊었을 때 뒤에 목적어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어. inspire 바로 뒤에 요 자리에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수동태로 만들어주자. 근데 지금 보면은 were이라는 과거 시제로 썼거든? 문장의 어떤 표현 때문에 과거 시제로 써야 되는지 알겠어? 그치. 얘 때문이지. 얘 때문에 과거 시제로 비동사를 만들었다는 거.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시제랑 지금 배우고 있는 수동태가 결합이 된 게 요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 문제를 현재 시로 썼을 때 되게 낚이기 좋은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2번을 보면은 얘는 아까 우리 정리했던 건데 요렇게 끊으니까 투부정사가 있어.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take a photo, 사진 찍는다라는 투부정사가 들어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 require이라는 동사가 오형식에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가질 줄 아냐 라는 거를 판단해야 돼. 가능해.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이때 뭐까지 해주면 좋냐면은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라고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러운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얘기하지만 투부정사가 수동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는 얘가 해석상 자연스러울지 다 해석할 필요도 없어.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도 돼. 투부정사 있는 데까지만 해석을 해도 자연스럽게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좋고, 여기까지가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요 두 가지를 떠올려 가지고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B-3번도 똑같지. 이렇게 끊었을 때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 쓴다 생각하면 되고, 4번은 요 almost만 보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거의 100kg의 물, 얘가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가 될 이유가 없어. 목적어 있으니까 그냥 냅두자. 요거 S 붙이는 것도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treat 뒤에 없네. 목적어가 없네. 그래서 수동태로 바꿀 건데 앞에 조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 원형 뒤에 pp를 써서 수동태를 만든다라는 것도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전에 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조동사나 수일치 같은 것들은. 요거 3회차지. 잠시만.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서술형을 좀 몇 개 같이 해보고 서술형 일부분을 숙제로 좀 내려고 하거든? 일단은 한 10분 정도만 쉬고 남은 동안 잠깐 서술형 좀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 그 다음에 몇 개 비슷한 유형들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나랑은 제일 쉬운 1번을 볼 거거든? 1번을 보면은 약간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가주어, 진주어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써야 하는 유형인데, 내가 지금 써야 하는 문장이 가주어, 진주어이다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해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해석이 어떠어떠한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되
되게 길게 주어로 쓰여져 있는 것들, 어떠한 것은 중요하다. 나중에 풀어볼 문제 번호들 먼저 해보면은 4번에 사람들을 그들의 행동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어떠한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게 길게 의미를 만들고 있을 경우. 그리고 5번도 그녀의 의자를 이리저리 굴리는 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이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에 표시한 문장들이 나랑 1번을 같이 하고 써볼 문장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것은,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주어가 길게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주어, 진주어, 구조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다. 그러면은 가주어, 진주어는 it is나 it was로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중요하다 라는 해석을 비동사 더하기 중요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주겠지. important는 혼자서는 중요한인데 be important는 중요하다가 되니까.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투부정사 또는 대절로 주어를 표현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단어들이 내가 쓴 단어들을 제외했을 때 투부정사를 가지는지 대절을 가지는지를 확인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선 to가 나와 있으니까 to 뒤에 동사 원형 써야겠지. 어떤 의미로? 하는 것, 확인하는 것.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냐? 이러한 사안들을 identify의 목적어 these issues, 요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를 쓸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를 되게 많이 실수를 하거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가 투부정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정작 투부정사가 투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걸 까먹고 뭐 많이 쓰는 오답 중에 하나가 뭐 to these 뭐 issues 뭐 identify 막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어쨌든 가주어, 진주어를 장문을 할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아까 표시했던 4번, 5번, 9번, 10번 이거 지금 바로 한번 해볼래? 요거 4개의 문장을 바로 해보자. 6번도 한번 같이 해보자. 요거까지. 혹시 아직 못한 사람들은 아직 확인하면 안 돼? 일단 다 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다 바로 써줄게요.
여기까지 채점했어? 밑에 계속 볼게. 여기서 다른 답은 없어. 딱 지금 쓴 대로 써야 된다 생각하면 돼. 요렇게까지. 10번 문장만 만약에 여기 as much as possible이랑 to stay healthy를 바꿔 쓴 거는 맞다 해도 될 것 같아. 나머지는 딱 그대로 써주고 요 마지막만 이 두 개 바뀐 거 그냥 맞다라고 될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렸다가 요거 중요한 것만 강조하고 마칠 거거든? 숙제 먼저 얘기하면은 여기 페이지 번호로 26페이지에 영작 요거 10문제 있지? 요것만 문제 숙제로 낼게. 요것만 숙제로 해보고 단어는 뭐 하던 대로 독해 시간, 문법 시간 그냥 순서대로 5개씩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문제 숙제는 요것만 풀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 잘한 것 같아.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은 내가 아까 1번 문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게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 투부정사는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것, 듣는 것은, 굴리는 것은, 상상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주어로 했고 근데 그 행위를 누가 하는지를 이렇게 같이 플러스 해줄 때가 있지?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의 행위자를 표현할 때에는 우리가 투부정사의 앞에 쓴다라는 게 중요하지. 투부정사의 앞에 for이나 of를 사용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요 의미상의 주어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썼다 그러면은 아마 학교에서 무조건 감점 요인이 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거는 필기는 안 해도 돼. 만약에 학교에서 그냥 for이라는 단어를 제시해주지 않고 이렇게 조건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조건을 걸었는데 의미상 주어를 사용할 것 이렇게 썼어. 근데 이 문장은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하는 정답인데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for도 쓰지만 of도 쓸 수 있잖아. 그치? 명사 뒤에. 그러면 대개는 for이기 때문에 of가 되는 경우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지. of가 되는 경우는 가주어 진주어에서 비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가 뭐 kind, polite는 공손한, 예의 바른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rude, 무례한, 아니면은 뭐 nice, 친절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제 성격, 그 사람의 인성을 말할 수 있는 형용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만약에 of를 혹은 for를 선택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단어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for를 of로 바꾸어서 응용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은 가주어 진주어를 가지고 웬만한 서술형은 틀리진 않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아까 26페이지 숙제 낸 거는 특정 어법으로 한정이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 그래서 얘 숙제랑 해서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오늘 필기 노트 개인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은 사람 있어? 필기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좀 따로 보고 싶다라든지 그런 사람 없어? 괜찮아? 그러면은 요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